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이수경입니다. 동의보감의 허주는 5가지 맛 중에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은 소금이다. 그러나 되도록 적게 또 가능하면 먹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짜게 먹는 것은 좋지 않지만 소금이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당히 그리고 알맞게 섭취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소금처럼 꼭 필요한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소금은 우리 몸에 없어서 정말 안 될 존재잖아요. 네. 소금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 소금 속에 염분을 섭취해야 하는 이유가 음식물을 분해시키고 또 노폐물이 배설이 잘 되게 합니다. 특히 인체의 저항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체의 염분이 너무 부족한 경우에는 우리 몸에 독소가 쌓여서 질병을 걸리기가 쉽게 됩니다. 특히 우리 몸의 오장육부 중에서 심장만은 암에 걸리지 않는데 이 심장의 염분의 농도가 가장 높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또 하나 우리가 연세가 드시면서 어머님들의 입맛에 간이 좀 세어진다고 하잖아요. 연세가 드시면 소장의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장에서 내 몸에 필요한 당분을 섭취할 때 이 당분이 그냥 소장에서 영양분으로 섭취가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염분이 있어야 섭취가 됩니다. 그래서 연세가 60, 70, 80으로 높아질수록 소장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약간 짠맛과 단맛을 자꾸 섭취하는 습관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흔히 어르신들이 나이 들수록 좀 이렇게 짜고 단 게 당긴다고 많이 말씀을 하셨던데 또 다 이유가 있었네요. 네. 이렇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소금인데 몸에 좋다고 또 과도하게 많이 섭취하면 안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금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는 경우에는 갈증이 나게 되는데 이 갈증이 나게 되면 내가 자꾸 물을 마시게 되면서 우리 몸에 체액이 너무 많아집니다. 체액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 심장에 부담이 감으로 인해서 고혈압이나 심장의 부전, 당의 수치가 계속 올라가면서 내 몸에 여러 가지 음양의 균형이 깨지면서 질병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적절하게 될 수 있으면 조금 적게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꼭 소금을 적절하게 섭취하셔야겠습니다. 건강상담소에서는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최진용 박사님께서 직접 해결해 드리는데요. 잠시 후에 시청자와의 전화 상담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성인 ADHD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는 소아 질환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성인 ADHD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사님, 성인 ADHD는 어떤 질환일까요? 예,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는 주로 어렸을 때 발생을 하게 되는데 성인이 되어서도 한 50에서 60% 정도가 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면서부터는 과잉 행동 장애의 증상은 적게 나타나고 주의력 결핍이 나타나면서 직장 생활에 근무하는 데에 집중이 안 되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고 과잉 행동 장애는 그 대신 뭔가 니코틴이라든지 알코올 중독 증상으로 나타나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주는 현상을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의 성인 증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소아와 성인이 조금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성인 ADHD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한 가지로 딱 규정되지 않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첫 번째가 체질적 요인, 유전적 요인이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가
뇌의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의 이제 균형이 깨지는 경우,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극도의 스트레스나 우라로 인해서 이 성인 ADHD가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성인 ADHD의 경우에는 그냥 성격 때문에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제 주의력 결핍하고 과잉 행동 장애인데, 이제 주의력 결핍은 이제 집중력이 부족하다고 하고, 친구가 너무 산만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성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이제 과잉 행동 장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참을성이 없다, 또 성격 탓으로 말하기도 하는데요. 성격적인 요인과 또 질병의 병인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들, 주의력 결핍, 집중이 잘 안 되거나 알코올이나 스마트폰에 좀 너무 과하게 집중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아서 이게 이제 성격적인 요인인지, 산만한 체질적인 요인인지 정확하게 이제 질병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지를 찾아서 치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인 ADHD가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지 조금 궁금한데요. 자가 진단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말하는 성인 ADHD의 자가 진단법입니다. 이 6가지 중에서 4가지 이상이 나타나면 정신과 선생님과의 반드시 진단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일의 핵심 부분의 일을 해놓은 상태에서 완벽한 마무리가 잘 안 된다. 두 번째는 체계적인 일을 할 때 순서대로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자주 겪는다. 세 번째는 약속이나 해야 할 일을 잊어버려서 곤란을 겪은 적이 있다. 네 번째는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과제를 피하거나 자주 미루는 습관이 있다. 다섯 번째는 오래 앉아 있을 때 손이나 발을 자꾸 많이 만지작거리거나 꼼지락거린다. 마지막 6번째는 지나치게 활동적이거나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자주 드는 경우입니다. 네, 지금 방송 보시면서 이 6가지 중에 4가지 해당되면 좀 성인 ADHD를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은 성인 ADHD를 잘 모르거나 또 치료받는 경우가 좀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네. 성인 ADHD를 방치하면 다른 정신질환으로 좀 이어질 수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성인 ADHD는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나고, 또 과잉 행동 장애의 증상은 다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나타나는 게 특히 이제 중독 증상입니다. 니코틴이라든지 이제 알코올이라든지 이제 게임 및 인터넷 중독 등 핸드폰 중독에 빠지면서 일상생활, 또 직장생활, 또 친구와의 관계, 또 집에서의 관계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반드시 방치하지 말고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성인 ADHD인지, 그렇지 않으면 체질적인, 정신적인 요인에 해당이 되는지를 찾아서 이에 따른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말씀처럼 중독,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울증이나 불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성인 ADHD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방에서는 성인 ADHD 어떻게 치료하고 있을까요? 이제 원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되는데요. 원인이 첫 번째가 이제 체질 치료를 하게 됩니다. 1번이 이제 주의력 결핍이고, 2번이 과잉 행동 장애, 3번이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 장애가 같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주의력 결핍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산만해서 한 곳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는 이제 한방에서 폐와 이제 콩팥의 기능은
모아주는 한 곳에서 이제 집중하는 힘을 발휘하는 장부에 속하게 되는데, 이 장부의 힘이 떨어졌을 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 과잉행동 장애는 양이 너무 성하고 열이 좀 많은 체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생각보다 행동이 좀 앞서는 경우이기 때문에 양기를 진정시키고 열을 꺼주는 치료를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주의력 결핍과 이제 과잉 행동 장애에서는 주의력 결핍, 집중력, 폐와 이제 콩팥의 기능을 강화시키면서 양기와 열을 적절히 이제 조절해주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뇌신경 전달 물질의 이제 불균형인데, 뇌신경 전달 물질의 이제 불균형은 선천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뇌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몸에 이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과로하게 되면 뇌의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의 음량의 밸런스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몸에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지를 찾아서 치료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 극도의 스트레스와 우라가 내재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몸이 힘들게 되면 내가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고, 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주변 분들이라든지 이제 가까운 지인분들에게 나도 모르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옆에 동료나 내가 아는 지인분들이 화를 내고 왜 짜증을 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예전에는 스트레스나 짜증을 많이 안 냈는데 뭔가가 우라나 뭔가 마음에 답답한 근심 걱정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먼저 가까이서 이제 대화를 할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이용해 볼 수 있는 한방차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성인 ADHD의 이제 증상에서 특히 이제 한방차가 있는데요. 이때 열이 좀 많은 체질이 있고, 또 하나 추위를 많이 타는 체질로 나타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열이 많이 나타나는 체질의 경우에는 이제 향부자와 창출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주의력 결핍이나 과잉행동 장애가 있는데 내가 추위를 자꾸 많이 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환기와 원지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통 이 성인 ADHD 자체가 질환이라는 인식도 좀 부족하고 진단도 사실 자가 진단이라는 게 어렵기 때문에 네.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좀 관심과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성인 ADHD에 도움되는 생활 속 관리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내가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 일이 순서대로 잘 안 된다, 과잉 행동이 나타난다, 어떤 중독 증상이 나타난다, 한 곳에 너무 빠져 있다, 이런 경우에 반드시 먼저 내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서 이게 성인 ADHD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냥 일상적인 생활에서 조금 더 강도가 있이 나타나는지를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을 먼저 받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성인 ADHD 환자의 유용한 습관은 항상 제가 5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메모가 가능한 노트나 수첩, 스마트폰을 항상 휴대를 하시면 좋습니다. 휴대폰에 요즘 메모 기능이 있으니까요. 내가 해야 되는 일, 내가 또 집중해서 해야 되는 일, 또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메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주변에 이제 휴지통과 정리함을 여러 개 이제 배치를 해서 정리정돈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하고, 세 번째는 이제 열쇠나 전화기, 지갑 등을 한 곳에 담아 놓는 이러한 부품, 그렇지 않으면 보관함을 항상 같이 의치해 두고 사용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반복되는 실수를 이제 파악하고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우리가 뭔가 내가 운전하다가도 어떤 일이 있을 때 긴장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요, 예, 주머니 안에 내가 주무를 수 있는 물건 같은 걸 하나 놓아두는 이제 이런 습관을 들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혹시 내가 성인 ADHD가 아닐까 하는 의문점 든다면 전문가와 상담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또 치료받아 보면 좋겠습니다.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하는 건강상담소, 함께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원음방송TV 카카오톡 채널로도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 상식도 쌓고 또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에서는 건강 고민과 또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속 시원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 그리고 현재 아픈 곳 말씀해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강 고민 가지신 분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머님 오늘 본인 상담이실까요? 저 남자인데요. 아버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헷갈렸습니다. 네, 오늘 본인 상담이실까요? 예. 네, 그렇다면 올해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73인데요. 네, 그리고 키와 몸무게도 여쭙겠습니다. 167에 네. 66kg요. 네,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옆에서 박사님 함께 듣고 계시거든요. 예. 네, 어디가 궁금하셨는지 지금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아버님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제가요. 네, 뱃속이 차가운지는 몰라도 네, 그 변을 하루에 3-4번 써 예,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갖고 마지막에는 설사까지 딱 해야 네, 오후에 거동을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불편해서 네, 이제 약을 좀 내과에서 좀 지어다 먹은데 네, 이제 설사는 요즘을 안 하다가 오늘은 또 설사를 또 계속 해오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 좀 물어볼까 하고 전화드렸어요. 네. 지금 이렇게 대변을 이렇게 서너 번 보시는 게 언제부터 그러십니까? 한 몇 년 됐습니다. 네. 병원에서 지금 현재 혈압약이나 당뇨약 드시는 거 있으세요? 예. 예. 혈압약하고 당뇨약만 드십니까? 당뇨약만 요즘은 먹어요. 네. 지금 그리고 병원에 이제 그 예. 내과에서 약 저당 그 뱃속 때문에 네. 그거하고 당뇨약하고 먹어요. 네. 음식 음식 맛은 좋으세요? 식사 예. 때마다 밥맛은 좋습니까? 그렇게 이제 아주 그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먹고 살아요. 네. 주무시다가 소변은 하루에 몇 번이나 보세요? 소변요. 네. 한 3번? 네. 가고 어떨 때는 한 번도 안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볼 때도 있고. 네. 그 내과 선생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설사하는 경우 병명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자세하게는 안 해주더라고요. 네. 배에서 꾸룩꾸룩 소리도 평상시에 나세요?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꼬락꼬락 안 해요.
네. 간혹 가다가 이제 설사하려고 할 때 이제 꼬록꼬록하고 네. 또 변을 보다가 마지막에 아랫배가 상당히 아플 때는 그때는 이제 막 설사로 쑥 빠져요. 네. 이제 그래서 설사하고 나면 이제 그 복통 증상은 바로 사라지는 겁니까? 예. 예. 지금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장에서 특히 이제 그 소장하고 대장하고 이렇게 위장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 어르신께서 음식을 그래도 크게 먹는 데는 이제 지장이 없다고 봤을 때는 이제 이거는 예. 위장의 문제가 아니고 소장하고 이제 대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장에서 우리 몸의 수분의 한 7, 80% 거의 수분의 흡수를 거의 다 많이 하고 있는데 나이가 60이 넘어가게 되면 심장하고 이제 소장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소장에서 수분을 우리가 먹은 음식이나 수분 중에 수분을 충분히 흡수를 해야 되는데 이 수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대장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고 또 대장에서도 수분을 흡수해야 하는데 이 기능도 같이 떨어지면서 배가 아프면서 설사 증상이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 마지막에 꼭 대변을 볼 때쯤 이제 마지막에 배가 한 번 더 뒤틀면서 이제 설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복통 증상이 사라지는 것은 대장 쪽에서 대변으로 만들어서 항문을 통해서 내보내는 힘이 같이 약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소장과 대장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으실 준비 되어 있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백출. 백출. 적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복령. 동령. 진피. 진피. 감초. 감초. 그 네 가지를 각각 5g씩 넣으세요. 그렇게 각각 해서 5g이요? 네. 그렇게 해서 물을 1500cc 넣으시고요. 중간불 정도로 해서 한 30분 끓이시면 100에서 120cc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차 요법을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드시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 5시쯤 한 번 더 드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 소장하고 대장 기능이 떨어진 거라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꾸준히 복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박사님. 네네. 2년 전에요. 네. 제가 이제 그 대장암 이렇게 저 뱃속에서 종양 5개를 떼어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내가 하도 설사를 하니까 그거를 검사를 때 종양이 5개나 있어갖고 5개를 떼어내고. 네. 그래도 뭐 그거 떼어내도 아무 거시기 효과가 없어요. 네. 이제 그 종양을 떼어냈다는 것은 이제 대장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종양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고 지금 대장에서 종양을 떼어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설사에서 우리 몸에서 수분을 흡수하는 능력은 대장에서도 관여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장입니다. 소장에서 우리 몸의 수분을 충분히 흡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불러드린 한방차를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소장과 대장에 도움되는 한방차로 따뜻하게 건강에 도움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소개해 주신 한방차 백출, 복령, 진피, 감초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어떤 약초일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설사를 하는 경우에 우리 몸에서 수분을 흡수하는 장기는 위장은 음식물을 믹서처럼 이렇게 갈아주고
그 다음에 소장으로 내려보는데 소장에서 특히 우리 몸의 수분과 영양분의 대부분을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60 넘어가시게 되면 이 심장과 소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연세가 높아지시면 어머님들이 요리를 할 때 약간 짠맛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음식을 드셨을 때 어머님 입맛에 맞으시게 되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연세가 높아지시면 소장의 기능이 떨어지고 이 소장에서 당분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이 당분을 흡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 당은 그냥 들어가지가 않고 반드시 염분이 있어야 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장의 기능이 젊었을 때는 좋기 때문에 짠 것을 많이 안 먹어도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연세가 60이 넘어가면서는 소장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약간 짠맛이 있어야 도움을 받아서 같이 흡수하기가 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출과 복령은 백출은 이제 위장과 소장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백복령은 특히 이제 심장과 소장에서의 수분을 흡수하면서 대장에 남아있는 수분을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방에서는 이제 이수작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소변에 혈액 중의 찌꺼기를 소변으로 제대로 이제 내보내고 영양분을 흡수해서 또 대변에서 수분 조절을 하는 힘을 길러주는 게 백복령이고 진피가 있고 감초가 있는데 감초는 우리가 음식물을 조화롭게 한약을 조화롭게 해주는 효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을 먹을 때 양념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감초는 그러한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부정맥이 있거나 심장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이 심장은 소장과 서로 부부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장이 튼튼해야 소장이 좋아지고 또 소장에서 수분 흡수 능력이 좋아져야 심장이 좋아지게 되기 때문에 이 감초가 같이 들어가고 진피는 우리 인체의 이제 상초, 중초, 하초에 기를 따뜻하게 이제 순환시키는 효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통 어르신들이 나이 들수록 소장과 대장의 기능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이런 기능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연세가 드시면 제가 이제 계절적으로 겨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배를 항상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특히 이제 저녁과 아침에서 음기에서 양기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제가 이제 진료받는 환자분들 연세가 60, 70 높아지시는 분들 특히 이제 소장과 대장의 기능이 약해지는 분들한테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일어나시지 마시고 아침에 눈이 뜨면 옆에 이제 핫백을 놓았다가 배 핫백을 한 5분에서 한 15분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배가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의 장수의 비법 중에 하나가 배꼽 주변을 따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일어나기 전에 핫백을 5분에서 15분 정도 하시고 저녁 때 주무시기 전에도 한 5분에서 15분 정도 해서 배를 따뜻하게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음식이나 어떤 음료를 드실 때 너무 찬 거보다는 약간 미지근하게 해서 따뜻한 정도로 섭취해 주시면 소장과 대장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또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춥죠. 이런 날씨일수록 아침, 저녁 배를 따뜻하게 하시고요. 따뜻한 물 많이 마시면서 소장과 대장의 기능 회복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최진용의 건강상담소에서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하니까요. 전화 서울 02-823-2000번 또는 SNS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고 먹으면 더 도움되는 식재료를 살펴보는 슬기로운 건강밥상입니다. 오늘 살펴볼 식재료는 연꽃의 뿌리, 연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근은 예로부터 약재로 쓰였다고 하는데요. 박사님, 어떤 질병에 쓰였을까요? 예, 이 연근은 정말 여러 가지 질병에 많이 또 효과를 많이 본 약재인데요. 특히 첫 번째 보면 위염이나 위궤양입니다. 연근에 들어있는 이 뮤신이 위장의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다이어트와 당뇨에 아주 효과적이고 또 효능이 많이 보고 있는 약재입니다. 이 연근은 100g당 약 65에서 70kcal 정도로 칼로리가 낮고 또 혈당 지수가 낮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부인병 출혈에 효과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치질이나 코피로 해서 지혈이 잘 안 되는 경우에 이 연근에 이제 탄닌 성분이 지혈 작용이 있어서 출혈을 멈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몸이 차거나 수종 냉증에 아주 효과적인데요. 이 연근에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시켜주기 때문에 우리 몸의 수종 냉증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질병에 사용되는 이로운 연근이네요. 네. 또 이 연근이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연근은 체의 피의 흐름을 아주 좋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다량의 이제 칼륨과 또 탄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고혈압과 동맥경화에 예방하고 또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연근 먹다 보면 참 아삭아삭해서 저도 좋아하는데요. 네. 치매나 뇌에 좋은 음식으로도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연근에는 두뇌 활동을 촉진시키는 아세틸콜린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요. 합승력이라든지 이제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기억력을 증진하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오늘 집중력, 주의력 결핍하는 데도 이 연근을 자주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면역력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럴 때 연근을 먹는 방법을 좀 좋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 연근이 특히 이제 우리 몸의 이제 면역력을 강화하는데요. 추웠을 때 외부로부터 침투하는 이제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 몸에 이때 끈적끈적한 이제 액체인 뮤신이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침범하는 이제 바이러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비타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탄닌 성분도 있기 때문에요. 우리 몸의 이제 세포의 노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효능 그리고 다양한 좋은 점을 가진 연근이지만 섭취를 주의해야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연근에는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콩팥 질환이나 콩팥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이 선생님과 상의해서 섭취의 양을 조절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연근차는 따뜻한 성분이기 때문에요. 평상시에 이제 열이 많으신 분들은 이 연근을 조금 적게 또는 약간 시원하게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이렇게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연근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이 무엇일지도 궁금합니다. 동의보감에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평소에 이제 몸이 허약하고 특히 이제 허리와 다리 쪽이 약해서 좀 근력이 떨어진다, 허리 다리가 아픈 분들은 연근을 복용을 하실 때 쪄서 섭취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고, 이에 반해서 이제 갈증이 많고 또 열이 좀 많고 술을 자주 섭취하는 경우에는 즙을 내서 섭취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슬기로운 건강밥상 연근을 살펴봤는데요.
피부 회복뿐만 아니고 두뇌 활동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되는 연근으로 제철 건강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식재료나 자신의 체질에 도움되는 식재료를 알고 싶다면 앞으로도 원음방송TV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살펴보는 건강상담소가 이어집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에서는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02823-2000번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시고요.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오늘 본인 상담 위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네, 그러면 어머님 올해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74일. 네, 그리고 키와 몸무게도 여쭙겠습니다. 키가 1m 61이었는데 지금 57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몸무게는 어느 정도 나가실까요? 76.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 박사님께서 함께 듣고 계시거든요. 네, 네, 어디가 불편하신지, 어디가 궁금하셨는지 지금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불편한 건 없는데요. 네, 병원에서 인지장애라고 예, 그래서 약은 계속 먹고 있고요. 네, 아침 저녁으로. 근데 발목을 접질러 가지고 네, 그게 조금 불편해지 다른 거 불편한 거 없어요. 네. 지금 인지장애 기능이라고 해서 이게 언제 진단받으신 겁니까?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어요. 네. 어머님 수술 받으신 적 있으세요? 네, 10년 전이었어요. 예. 그 현재 혈압약이나 당뇨약 복용하시는 그건 없어요, 저는. 네. 지금 현재 그 발목이 염좌는 어느 쪽 발목이세요? 오른쪽 발목이요. 네. 지금 평상시 소화도 잘 되십니까? 예, 아무 이상도 없고 저는 당뇨 이런 거 없고요. 예, 예. 오로지 인지장애 그것만 먹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 키가 그 몸무게가 76kg라고 하셨죠, 예, 어머님이? 53kg에서 23kg가 늘은 거예요. 예. 지금 이 인지기능 장애라고 했을 때는 그 뇌 쪽으로 이제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충분히 되셔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연세가 70세로 이제 높아지시면 당연히 이제 심장에서 펌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이 펌프력이 좀 강화가 되어야 혈관을 통해서 뇌혈관으로 영양분하고 산소 공급이 되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연세가 지금 몸무게가 조금 많이 추가가 되셨잖아요. 예, 고도 비만이래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내 몸 안에 이제 우리 인체에 이제 상부하고 하부 쪽하고 있을 때 아래쪽으로 체중이 증가하면 아래쪽으로 영양분 공급이 조금 더 많아지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네, 네. 예,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연세가 높아지면 내가 음식을 적게 드셔도 복부에서 율동 운동이 안 되면서 이게 자꾸 축적이 되게 되거든요. 화장실 대변은 매일 잘 보세요. 네. 네. 다른 기능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발목 염좌 그게 좀 제가 운동광이었어요. 네네. 그랬는데 걷는데 조금 시큰거린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이때 도움이 되는 결국 이제 인지 쪽, 뇌혈관 쪽으로 피가 제대로 공급이 되는 쪽하고 두 번째는 이제 심장 쪽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발목의 인대 쪽이 이제 늘어져서 그렇거든요. 예, 이때 네. 도움이 되는 한방제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네네.
예, 창출. 창출, 예. 저 할아버지가 한의원 하셔가지고 네네. 그런 건 잘 알고 있어요. 네네. 창출, 예, 백출. 배출, 예. 진피. 진피. 예. 예, 향부자. 향부자도 예, 감초. 감초. 예. 그렇게 해서 그걸 각각 5g씩 하세요. 예, 5g씩요. 예. 그래서 물을 1500cc 넣으시고요. 1500. 예. 중간 불 정도로 한 40분 끓여서 한 100cc 정도 나오게 졸이세요. 네. 네, 그렇게 하면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드시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오후 5시쯤 한 번 더 드세요. 네. 네, 그렇게 해서 그걸 지금 심장 쪽하고 이제 뇌혈관 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부 쪽으로 비만이 자꾸 되게 되니까 허리 다리를 순환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먼저 3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 인지장애와 발목 염좌 대해서 상담 드렸는데요. 박사님께서 도움되는 한방차로 소개해 주신 창출, 백출, 진피, 향부자, 감초가 있었습니다. 박사님, 어떤 도움이 되는 약재일까요? 예, 이 지금 어머님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 인체는 이 머리 쪽하고 몸하고 있을 때 이 몸이 상대적으로 늘어나시면 안 됩니다. 병원에서 진단받았을 때 어머님은 일상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 배 쪽으로 고도비만이라는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의 영양분 자체가 머리 쪽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배 쪽으로 몸 쪽으로의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난다는 것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영양분과 산소 공급을 밑으로 더 많이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머리 쪽으로의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적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비유가 조금 맞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음식을 좀 너무 배부르게 먹고 나서 뭔가 공부를 하거나 집중을 하려고 하면 잘 안 되게 되거든요. 그건 뭐냐면 음식을 너무 배부르고 거나하게 먹게 되면 위장의 기능이 늘어지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 몸 자체도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집중력을 하면 배가 약간 고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가 수축이 돼야 되거든요.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도 너무 부풀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위장 머리 쪽으로의 이제 경도인지 또 하나는 이제 뇌혈관 쪽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머님한테 제가 한방차를 불러드리는 것은 주로 복부 비만에 이제 도움이 되는 쪽하고 이제 심장 쪽하고 다리 쪽에 이제 순환을 시키는 쪽입니다. 예, 그래서 향부자를 넣고 창출과 이제 백출을 넣었는데 이 창출은 내 몸 안에 불필요한 찌꺼기를 제거해주고 우리 몸의 대변을 통해서 소변을 통해서 내보내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내가 먹은 거에 비해서 소비되는 양이 적절히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먹는 거에 비해서 소비되는 양이 많으면 몸이 자꾸 체력이 떨어지고 말라갈 거고 내가 먹는 거는 예를 들면 100인데 소모되는 양은 50%다. 그러면 내 몸에 계속해서 축적이 되겠죠. 예, 축적이 되면 내 몸에서는 이제 지방으로 변화가 오고 당으로 자꾸 변환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찌꺼기를 제거해 주는 게 이제 창출이고 비위의 기능을 조절하면서 소장에서 순환을 잘 시키는 게 이제 백출이고 이 향부자는 기분을 좋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세가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고 80이 될수록 예, 우리가 좋은 게 적어지게 됩니다.
기쁘고 즐거운 게. 그래서 심장에서 기쁘고 즐거운 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때 향부자와 이제 감초를 같이 차요법으로 했고, 진피는 상중하 하초에 전체적인 이제 행기를 시키면서 몸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한방차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보통 나이살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네. 오늘 상담자분처럼 나이가 들면서 좀 이렇게 살도 붓고 네. 비만해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노인성 비만이 만약에 되면 네.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관리는 일단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나이살이라는 것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똑같이 먹어도 내 몸의 오장육부의 기능이 50년 됐으면 50살이고 70년 됐으면 70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40대는 당연히 오장육부의 기능이 40년밖에 안 됐겠죠. 그래서 신진대사의 기능이 좋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셨을 때 내가 체중이 조금씩 는다 했을 때 이때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진료할 때 요즘 환자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식사를 예전에는 하루에 3끼를 규칙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단 몸무게가 증가하지 않는 분들은 3끼를 규칙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몸무게가 내가 활동하는 양은 똑같고, 그 다음에 음식도 많이 먹는데 많이 먹지는 않는데 3끼를 규칙적으로 먹어요. 그런데 몸무게가 조금씩 늘어요. 이건 뭐냐면 내 몸의 신진대사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항상 하루에 2끼나 3끼 정도에서 1끼 정도 배가 안 고플 때 살짝 넘어가는 지혜를 발휘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항상 배를 따뜻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신진대사는 주로 배가 살이 찌는 게 이제 여성분들은 구조적으로 전체적으로 체중이 증가해서 보기에 나쁘지가 않은데, 남성분들은 목욕탕에 가면 거의 손발은 말라있고 복부가 비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배를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세 번째는 적정하게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몸을 움직여 주셔야 되고, 몸을 움직이기 싫으면 먹는 양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음식과 간식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먹는 음식은 다 음식입니다. 간식도 음식이고 과일도 음식이고 밥도 음식이고, 그래서 배고플 때 간식을 먹어도 되는데 배가 고프지 않으면 간식을 드시지 않는 습관을 들이시면 체중 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듣다 보니 노인성 비만뿐만 아니고 저도 좀 많이 찔리는 말들이 있었는데요. 좀 비만 관리 그리고 다이어트 어렵지만 방송 함께 하시면서 꼭 건강을 위해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건강 궁금증이 있거나 아픈 곳 있으시다면 서울 02823-2000번 또는 SNS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 상담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0대 초반 남성이 당뇨 초기 진단을 받았고 음식 조절하고 체중 관리를 위해 운동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뇨 초기에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한방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고 질문해 주셨어요. 남편분께서 당뇨 초기고 음식과 체중 조절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박사님, 당뇨 초기는 어떤 상태일까요? 당뇨 초기는 이제 당의 수치가 이제 약간 경계선에 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냐면 항상 몸무게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체중이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내가 먹는 양과 소모되는 양, 그래서 체중이 증가한다는 것은 소모되는 양이 적든지 먹는 양이 많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체중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대변의 양과 쾌변의 상태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물의 찌꺼기는 대변으로 나오게 되는데
대변으로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장에 쌓여 있어서 복부 비만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항상 쾌변의 상태를 살펴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소화의 상태를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화의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아침을 먹고 정상적인 생활을 했으면 점심때가 되면 배가 고파야 됩니다. 그런데 배가 고프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울화의 유무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 당이라는 것은 내가 음식물을 많이 먹었을 때 당 수치가 올라가기도 하지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내 몸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서 내 몸에서 당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음식 조심도 하고 운동도 하는데 왜 당 수치가 조절이 잘 안 될까, 당 초기일까, 이럴 때는 내가 마음적으로 불편한 것, 내가 뜻대로 잘 안 되는 것, 울화가 있는지를 살펴서 이에 대한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를 해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당뇨 초기 분들이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한방차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당뇨 초기인데 과체중과 저체중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체중인 경우에는 이제 창출과 갈근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또 저체중인 경우에 당뇨 초기인 분들은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음식물을 마음대로 충분히 내 몸에 에너지가 없게 된다는 것은 내 몸에서 또 당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체중인 경우에 당뇨 초기인 경우에는 환기와 갈근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당뇨 환자분들뿐만 아니고 다른 고민들 꼭 함께 해주실 거죠? 네. 네, 이렇게 방송 함께 하시면서 건강 궁금증이 있거나 아픈 곳이 있다면 서울 02823-2000번 또는 SNS로 참여해 주세요. 저희는 계속해서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 상담 한 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어머니가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도 인지장애는 치매 전 단계라고 해서 걱정입니다. 뇌 건강에 도움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고 질문해 주셨어요. 경도 인지장애는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경도 인지 장애는 그냥 일상생활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건망증의 강도가 조금 더 높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 경도 인지 장애라고 하면 자꾸 뇌혈관만 보시는 습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는 우리 몸은 뇌는 정신에 해당하고 몸은 육체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와 몸의 비율이 적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의 비중이 부피가 늘면 안 됩니다. 체중이 늘면 안 되고 복부가 비만해지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살이 찌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머리를 좋게 하는 약을 쓰는 게 아니라 비율을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몸의 비중을 줄여야, 제가 방금 전에도 어머님께서 복부 비만의 강도가 아주 높으신 어머님하고 제가 통화했을 때 이쪽 몸 쪽으로의 영양 공급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뇌 쪽으로 영양 공급이 적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어머님이, 우리의 어르신이 또는 내 자신이 기억력이 좀 떨어진다, 경도인지 장애로 진단을 받았을 때는 복부가, 몸이 조금 더 비대해졌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대변하고 소변의 생태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대변을 시원하게 봐야 되고 소변을 시원하게 잘 봐야 됩니다. 소변은 우리 혈액 중에 찌꺼기를 콩팥에서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소변이 잘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소변이 잘 나가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뇨기과에서 소변에 관계된 것을 치료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소화의 상태입니다. 뇌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하고 생각했던 것을 저장해 놓는 게 아니고,
내 몸으로부터의 영양분과 산소 공급을 통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화 흡수가 잘 되어야 되고, 소화 흡수가 잘 되는 것은 때가 되면 배가 조금씩 고프다는 조짐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한도 내에서 규칙적인 생활이 되고, 이러한 질환이 없을 때 뇌혈관 경도 인지 장애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뇌 쪽에 약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소화라든지 대소변의 상태라든지 체중의 관리를 항상 복합적으로 같이 하시고, 마지막으로는 극심한 스트레스나 육체적, 정신적, 또 과로로 힘들게 되면 뇌혈관의 영양 공급이 떨어지니까 복합적으로 보셔서 확인을 하시고, 이에 따라서 이제 한방에서도 치료를 하고 진단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균형이 중요하다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경도 인지장애에 도움되는 한방차 그리고 한방지압법 궁금합니다. 지압법은 일단 우리 몸에서 이제 뇌에 해당이 되니까 백회와 신문이라는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백회는 일단 찾을 때 이제 상대방이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그래서 가마를 보면은 우리 귀를 접어서 올라가고 양 눈썹 사이에서, 눈에서 사이에 올라가면 가운데 부분인데, 이게 가마가 약간 좌측에 있는 분도 있고 우측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리를 이렇게 만지다가 보면 약간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신의 가운데 손가락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씩 한 5번에서 10번 정도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지압을 해 주시면, 이게 이제 뇌혈관의 순환을 좋게 하고 양기,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능의 이제 혈자리입니다. 두 번째는 신문이라는 혈자리입니다. 5번째 손가락에서 쭉 내려와서 손의 내측에 주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맥을 보면 이 부분도 이제 맥이 뛰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자신의 이제 엄지손으로 5초씩 5번에서 10번 정도 이렇게 지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백회와 좌측 신문혈을,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백회와 우측 신문혈을 이용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한방차의 이제 경도 인지 장애, 또 건망증에 이제 도움이 되는 한방차는, 제가 체질적으로 이제 추위를 많이 탄다, 더위를 많이 탄다, 음체질과 양체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위를 많이 타는 음체질은 원지와 석창포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시고, 이에 반해서 열이 많은 양체질의 경우에는 복신과 천문동을 한방차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 만나보았는데요.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많은 도움 드렸기를 바라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